자, 오늘은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자, 정신병원, 그 다음에 요양병원. 자,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정보 공유 차원에서 정리했으니까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지금 정신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지금 병원급 기준이에요.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에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걸 보고 내 성향에는 정신병원이 더 낫다. 아니다. 나는 요양병원이 더 맞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세요. 자, 정신병원 이제 급성기 기준이에요. 만성 아니에요. 그럼 급성기라고 하면 보통 2, 3개월 이내 퇴원을 하는 급성기. 보통 뭐 급성기만 정신병원인 경우에는 급성기만 혹은 만성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급성기 병원에도 만성 환자가 한 3분의 1 정도 있고, 나머지 환자들은 2, 3개월 이내 퇴원하는 경우를 급성기라고 제가 잡았어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재활 안 하고 투석 안 하고 순수 요양, 순수 요양. 자, 환자 퇴원 같은 경우는 급성기 같은 경우는 2, 3개월 이내 퇴원해요. 퇴원합니다. 요양병원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거의. 자, 2번. 정신병원일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있어요. 되게 흔한 거죠. 그죠? 최소 일주일에 3번 정도. 하지만 요양병원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입퇴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입퇴원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풀로 찼다. 사실은 그게 제일 편해요. 입원 없고 퇴원 없고 환자가 풀로 찼다. 사실은 그게 제일 일하는 입장에서는 편해요. 입퇴원이 손이 많이 가잖아요. 자, 차팅 업무. 자, 경과 차팅. 환자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매우 자세하게. 약 변경했다. 더 자세히. 왜냐면 닥터가 그 다음날 와서 약을 변경했잖아요. 그 어떤 상황인지 굉장히 알고 싶어 해요. 자,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루틴 차팅이 있죠. 루틴 차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신병원에 비해 자세히 적지 않아요. 그 다음에 틀이 있어요. 정형화된 형식이 있다. 자, 정신병원의 환자 관찰. 자, 환자에 대해 세밀하게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약이 먹고 있는데 약 증상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 건지 아니면 약 부작용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던 증상인지 요거를 판별해야 돼요. 숫자로 나타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뭐 이제 특히 이제 약 중에서 이렇게 허리가 굽어지거나 뭐 눈이 위로 올라가거나 눈동자가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부작용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거는 숫자로 나타나지 않죠. 자, 요양병원 역시 세밀한 관찰. 특히 이거는 요양병원일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들, 바이탈이 흔들리는 경우 숫자로 탁탁 나타나죠. 그런 차이가 있다. 자, 정신병원에서 액팅 업무. 가끔 IV 스타트, 뭐, 그, 우리 알코올 중독 환자일 경우, 그 외에는 거의 없어요. IM도 거의 없죠. 뭐, IM 같은 경우, 액팅 아웃 했을 때 아티만 정도? 하지만, 요양병원은 IV 스타트 엄청 자주 있죠. L튜브. 그 다음에 남녀 폴리 인서트 같은 경우 많아요. 근데 그 요양병원 같은 경우 액팅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하기는 해요.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정신병원의 응급 상황.
액팅 아웃이죠. 그러니까 격리 강박까지 가는 액팅 아웃. 두티당 1회 이상으로 흔해요. 되게 흔해요. 이제 격리 강박 같은 경우는 환자가 격리 강박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또 차팅에 남겨야 하기 때문에 일이 좀 많아져요. 액팅 아웃을 하면 환자가. 정신병원일 경우에는 바이탈이 흔들린다. BP가 떨어진다. 체온이 올라간다. SpO2가 떨어진다. 등등. 근데 이제 요런 경우는 차팅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여기 정신병원에서 액팅 아웃해서 격리 강박은 아예 격리 강박제를 써야 돼요. 또 강박일 경우에는 30분마다 바이탈, 격리인 경우에는 1시간마다 바이탈. 그러니까 일이 왕창 늘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이거 몇 줄 딱 쓰면 되죠. 그리고 응급 상황이 일주에 1회 정도 있다. 자, DNR. 정신병원은 지금 급성기하고 있죠. DNR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와상이 침대에 누워 있다는 거죠. 거의 DNR이 있다. 자, 정신병원의 장점.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제 요거의 장점이 요양병원의 단점이 되겠죠. 증상 호전 없이 유지 혹은 악화만 있죠. 자, 그러면은 요양병원의 장점이 뭐냐? 루틴 액팅, 루틴 차팅이 끝나면 응급 상황이 없다. 하지만 정신병원은 어때요? 왜냐면 이제 루틴 차팅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죠. 그죠? 왜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액팅 아웃이 있기 때문에 인계 후에야 내 손에서 일이 완전히 끝나는 거고 인계 중에도 환자들이 액팅 아웃 하는 경우 있어요. 자, 정신병원에서 느낀 점. 아, 정신병은 완치되는구나. 완치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완치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 고혈압 완치돼요? 당뇨 완치돼요? 아니죠. 그죠? 증상 조절하면서 끝까지 내가 병하고 같이 간다. 그런 느낌이죠. 정신병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지만 요양병원은 인생의 끝은 요양병원 침상인가? 라는 허무함이 제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제 입장에서 정신병원은 내가 살아있구나. 왜냐면 지금 액팅 아웃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하지만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뇌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경우는 예상을 못하죠. 그래서 언젠가는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자, 연봉. 요양병원이 조금 나, 조금. 요양병원이 조금 나. 아무래도 요양병원은 특정이 있잖아요. 폐렴이나 폐혈증 특정 때문에 그 다음에 하여튼 요런 IV 스타트, L튜브, 남녀폴리 등등 그 다음에 어쨌거나 어떤 처치가 들어가면 그나마 수가가 있는데 정신병원은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연봉이 요양병원이 조금 낮다. 그래서 한번 너스케이프 보면 딱 보이죠. 자, 간호사 성향. 나는 응급상황 괜찮다. 그럼 정신병원 가시면 돼요. 환자의 돌발 행동이 겁나지 않다. 정신병원 가시면 돼요. 가끔 액팅아웃을 할 때 우리가 묵잖아요. 보호대, 강박, 그거를 엄청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정신병원 가면 안 되죠. 우리가 격리강박하는 이유는 왜 해요? 환자가 다칠까봐. 치료적 목적에서 하는 거죠. 환자를 억압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된다. 어쨌거나 나는 싫다. 환자 묶는 거 싫다. 그러면은
정신병원에 근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양 같은 경우는 응급 상황이 싫다. 그 다음에 모든 일은 내가 컨트롤 해야 된다. 이러면은 요양병원이 훨씬 나아요. 자, 그래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제 생각이에요. 정리했고, 그 다음에 병원급 기준이고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걸로 성향에 맞는 병원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